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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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저에게 태견은 삶이고 일상이에요.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는 그런 일상인 거예요. 태견의 동작들은 몸을 거스르는 억지스러운 동작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태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견꾼 황인모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손 단련하러 가고 있어요. 손 단련이요? 네네. 손 단련하는 데가 또 따로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단련하는 장소가 있어요.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눈 떠서 나오면 단련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일단 제가 손 단련을 하게 된 이유는요, 태견에 그 손바닥 그리고 손날, 손등으로 때리는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체구가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손 단련이라는 방법을 택한 이유도 있고, 또 태견의 손기술들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쓸 수 있도록 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손 단련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죠. 보통 처음에 단련 시작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한 16년 정도 하니까 타격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손등, 그 다음에 손날,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안쪽 팔뚝, 그리고 바깥쪽 팔뚝, 이렇게 총 10부위를 하거든요.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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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이 두 부위니까 10군데에서 5,000개 정도 때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 단련을 하면은 처음에 제 손이 되게, 지금 이렇게 좀 두꺼워졌는데 처음에는 되게 손이 이뻤어요. 근데 손 단련을 하다 보면 이 피부 안으로 근육이 차고, 그 근육이 차는 과정에서 이 안에 그 피고름이 차요. 근데 그 피고름이 찼을 때도 계속 단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고, 그게 치유가 되면서 좀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좀 희귀한 병을 앓았었어요. 골반 쪽에 무혈괴살증을 앓아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누워서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한참 뛰어놀 나이에 그렇게 막 6, 7개월씩 누워 있는 게 대단히 힘들었었고, 아마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활동적인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중학교 그 3학년 때 제가 복싱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복싱 우승을 하고 이제 막 그 발을 쓰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걸 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연찮게 TV에서 택견 시범을 봤어요. 네, 근데 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와서 막 그 움직임이 제가 그때쯤 봤던 그냥 그런 일반적인 무술들의 움직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택견 전수관을 막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우연찮게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택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물어서 바로 가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네. 지금 이 나무는 한 4년 정도 쉬었더니 지금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여기하고 이 부위가 이렇게 뺑 둘러져서 하얗게 좀 떠 있죠. 네. 그리고 저 나무로 다시 옮겨가기 전까지 네. 이 나무에서 좀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하고 네, 이쪽 부위가 좀 넓게 이렇게 좀 변색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나무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무가 치유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제가 나무에게도 쉴 시간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 단련 기술들은 어떤 분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 손 단련을 처음으로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전주에서부터 동문 수학을 했던 지금 고인이 되신 장태식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그분한테 같이 배웠죠. 장태식 선생님하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까운 사이죠. 전주에서 만나서 서울에 올라온 시기도 비슷했고 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결련택견협회 본부에서 10년 가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만나고 매일 택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제가 좀 철딱선이 없을 때 장태익 선생님의 조언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죠. 그래서 장태익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좀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무였죠. 네. 그 화학정 위쪽으로 여기 인왕산에 보면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들이 산속에서 인왕산 중턱에서 택견을 수련했던 택견 수련터가 있어요. 네, 지금 그곳을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그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들이 그 일제의 눈을 피해서 수련을 했던 그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조각상들 있죠. 첫 번째 이 조각상은 칼제비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옆에는 겨착이라는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렇게 내착이라는 동작을 이렇게 택견의 대표적인 동작들을 하나씩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택견을 하는 모든 택견인들의 스승님이시죠. 네, 송덕기 스승님이시고요. 태어나신 게 1893년이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이신 거죠.
택견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인 품밟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건 품자 모양, 그러니까 발을 삼각형으로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번갈아서 밟는 걸 품밟기라고 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오금질이에요. 오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하는 동작인데요. 모든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오금질이 들어가요. 가령 발차기를 할 때도 구부렸다가 차는 순간 뒷발이 이렇게 구부려지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게 제자리에 서서도 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품을 밟으면서 움직이는 걸 품밟기라고 해요. 택견은 이제 백기신통 비각술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발길질이 있어요. 내차기, 장대차기, 겨차기. 택견 경기는 주로 아랫발차기를 차거나 윗발차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한 번만 차면 이기거나 상대방을 걸어서 넘어뜨리면 이기는 경기예요. 손으로 얼굴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택견은 부드럽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택견을 기존의 무술들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러움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스텝을 밟거나 그 부드러움이라는 게 택견의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국의 태권처럼 동작을 우아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감 안에서 움직이는 걸 부드럽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택견은 경기를 통해서 계속 발전한 무술이거든요. 경기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만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들은 터프하죠. 실전적이고 실증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은 있지만 택견이라는 무술 자체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무술인 거죠. 저 바위가 감투바위입니다. 감투 모양이라 그래서 감투바위라 그래요. 이렇게 패여 있죠. 들은 얘기로는 저 바위에 택견꾼들이 복장지르기라는 발길질을 연습해서 저 바위가 패였다 그래요.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들이 이 감투바위 위에서 보면 이 서울 사대문 안이 다 보이거든요. 기울어져 가는 대한제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택견을 좀 더 세계에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택견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열심히 수련을 해서 택견을 세계에 좀 알리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네. 여기서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제 그 수업 시간이라 가지고 수업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바로 선생님께 뵈래. 네, 여러분 빡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 면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상남이 차고. 하나, 둘. 지금 거리 맞아? 좁혀야지, 그러면. 그렇지. 실제로 얼굴을 찰 수 있는 거리에서 발길질을 해줘야 늘지. 하나, 둘. 그렇지. 이건 막지 말고 피해. 준비. 손으로 타격하는 기술을 좀 많이 연습을 해요. 일단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택견이나 예법 택견, 결련 택견이나 예법 택견이나 똑같이 품밟기를 수련을 해요. 또 내가 상대방을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 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무술에서는 이 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내 몸을 활용해서 긴 거리에서 타격 혹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연치기, 장군, 장군. 면치기, 면치기, 오케이. 그리고 정문, 에이, 면치기, 제갈, 그렇지. 면치기, 면치기 제갈, 에이, 에이. 자, 바로. 자, 상황을 배려. 자, 민기 기준. 자, 턴. 자, 옆으로 하나씩. 자, 준비. 자, 택견으로 시합을 하는 것을 결련 택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법은 이 결련 택견에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반칙 기술인 거예요. 혹은 택견에 보다 그 무술적인 그 기법들이 있는데 경기에서 쓰지 못하는 택견의 모든 무술적인 기법들을 예법이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시 3절 서주시고 마주보고 상호간의 대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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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네, 오늘 수업하셨는데 네. 오늘 수업 좀 어떠셨어요? 뭐 역시 즐겁게 수련했어요. 근데 다만 아직 그 예법 택견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게 수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수련을 하면 더 금방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하고 싶었고 제가 플레이어로 막 그 발전했을 때 기쁨을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발전하는 것보다 수련생들을 지도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연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더없이 기쁘죠. 네, 되게 보람도 있고 제 스스로 만족도도 높고 네,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시나리오 작업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그 본격 택견 액션 영화예요. 올해 11월 달에 그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그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공모전에 한번 그 내보려고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2011년에 대학원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 충주에서 세계 무예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명의 패거리들 중에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 택견을 하는 친구로 설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있거든요. 그게 무예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어요. 장려상 받았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장편 시나리오를 저 혼자 쓰는 게 좀 그 첫 도전이었고 무리여서 원래 시나리오를 쓰던 친구하고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입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배우의 꿈을 꾸다가 2002년도에 서울로 상경을 했고, 2004년도에 M땡땡 그 연기 아카데미를 들어가면서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수료를 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도 시작을 한 거죠.
브루스리라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전설이 된 배우. 그 브루스리가 만든 그 절권도라는 그 정말 당대 최고의 무술도 중국 무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절권도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뭐 변화의 과정 속에서 완전히 브루스리의 스타일로 변했지만 어쨌든 브루스리라는 그 희대의 당대의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무술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꿈을 꾸는 거죠. 태견꾼 황인무가 정말 좋은 영화에서 태견 액션을 선보였을 때, 이 한국의 전통 무술 태견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작품 활동했던 영상들인데요. 액션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은 굉장히 이제 상업 영화에서는 주조연급이 되지 않으면 액션을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라마 위주의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 몰라. 생긴 게 저놈이 딱 범인이네. 그냥 저놈 잡아! 적정 보고 09시 37분 현재 6도에서 남하는 적정 컨택 함교전탄 적정 보고 3885가 6도를 벗어나 18라토 또 남하고 있음. 요거는 이제 제가 출연했던 독립 영화에서 액션 씬을 했던 액션 씬 모음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허벅 밟고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낚시거리, 네, 겨차기. 제가 하는 그 액션은 좀 태견의 기술들을 그 영화 안에 좀 많이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 영화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가벼운 부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액션 영화가 들어갈 때는 좀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립영화 현장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영화 현장에서 충분히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저는 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나마 좀 그 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말 20대, 30대를 통틀어서 하루 평균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시간이 7시간이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운동을 했어요.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무시하고 그냥 그 관성 때문에, 꾸준히 해왔던 그 관성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2016년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9월 27일 날 제가 운동을 하다가 평소처럼 그냥 운동을 했는데 이 대퇴골이 허벅지뼈가 3등분으로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요. 이 대퇴골이 부러지는 경우는 보통 자동차 사고 나서 범퍼 부분에 부딪히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대퇴골 골절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 과정을 듣더니 피로골절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만큼 운동량이 많았는데 제 무술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고였죠.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영화 감독님하고 PD님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떤 영화인가요? 지금 원래 제가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태견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지금 좀 시나리오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하고 PD님 만나서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직 사전에 좀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만 얘기만 들어서 오늘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황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도 열심히 하고 저번에 아니, 영화 진짜. 촬영도 잘 갔다 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네. 그때 말씀 나누고 이제 네. 세븐 스텝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트리트먼트가 나와가지고 네네. 예, 오늘 황 선생님 만나가지고 좀 말씀도 드리고 네네. 예, 좀 잘 나왔어요. 생각하는 그래요? 것보다는. 네네. 예. 이번에 저희가 좀 제작하고자 하는 거는 그 우리 황인무 선생처럼 아예 그 택견, 우리의 고유 무술인 택견, 특히 결련 택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예법 택견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아주 와, 택견이 이런 동작도 있었고 택견이 이렇게 화려하고 잘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국민들한테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일 좀 독특하게 틀려진 게 AI를 넣었어요. 무술도 이제 AI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학습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한 거예요. 각 사람들하고 격투를 하는데 사람 같지가 않고 이상하게 기계 같고 그런 것들이 자꾸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지 그렇게 막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구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AI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뭐랄까 좀 택견이라는 고루한 이미지가 AI라는 신 그 기술을 만나서 이게 영화라는 데서 잘 버무려지면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네네.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 그리고 걱정이 될 법도 한데 좀 어떠세요? 당연히 부담감이 크죠. 긴 호흡의 연기를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장르가 액션이고 또 그 본격 택견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또 저의 그런 장점을 잘 살리면 네,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 작업하시는 저희 디자이너나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명이나 이런 기자재 하는 공간이고 이쪽은 아예 저희가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 네네. 편집,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찍던지 외부에서 혹은 이런 실내 세트장에서 찍고 나서 막바로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기자재들도 다 저희가 구비해 놓고 있고 여기서는 아마 막 두 사람이 대결하는 그런 씬을 찍기에는 약간 협소한데 혼자서 포즈를 취하는 거라든지 또 그런 각 사람들이 결투하는 듀얼 그 정사진 스틸 컷들은 여기서 아마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쪽이 백인 것 같으니까 택견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 대표적인 좀 더 택견스럽고 멋진 동작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름이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좀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영화인 혹은 방송인들 사이에서 황인무라는 괜찮은 배우가 있어. 이 배우는 어떤 배역을 맡겨도 잘 해낼 거야 라는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지금 신자연 뭐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상현 선수가 대전 본부 전수관 첫 번째 선수인 이태한 선수를 이길 때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희 단체에서 2004년부터 택견 배틀이라는 경기를 매년 16년 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택견 배틀이라는 경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좀 택견의 강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들에 택견의 새로운 모습을 봤고 이런 강력한 무술이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는 댓글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오금지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 체중을 다운시킬 때 거기에 힘을 실어서 치는 방법. 제 유땡땡 컨텐츠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던 영상이에요. 네. 그 외국 친구들이 정말 택견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저한테 택견을 배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택견이 정말 자랑스럽다. 네. 사실 택견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평가돼 있고 해외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면 택견의 복식, 동작, 그다음에 문화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외국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럴 때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거를 어떤 그 싸움만 하는 파이팅의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택견은 하나의 문화거든요. 몸을 쓰는 문화. 네. 근데 외국 친구들은 택견을 이걸 문화로 보고 이런 훌륭한 문화가 있었어? 라고 이런 문화는 정말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택견을 희화시키고 혹은 좀 이렇게 그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비하하거나 네, 그 택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번 상황은 대작이야. 뭐가 대작이에요 또? 대작이야. 그동안은 TK 파이터하고 나오고만 했잖아. 근데 이번에 그 여성분을 한번 섭외를 해서 택견하는 커플이 데이트를 하는데 시비를 걸면 생기는 그 상황.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뺨을 딱 때리잖아. 그럼 내가 피하면서 팔굽으로 복부를 때리고 바로 이어서 다리 개부르기로 넘어뜨리고 그 상황을 모면해서 가는 컨셉이야. 이해가 됐지? 근데 이제 이 액션은 조금 이렇게 격렬하게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 상황 자체는 되게 코믹하게 가야 되는 거지. 제자분들이랑 회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의인가요? 지금 제 채널에 유땡땡 채널에 컴뱃 택견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택견을 좀 이렇게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좀 다뤘다면 이번에 하는 건 좀 택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을 했거든요. 지금 왜 그러는데요? 빨리 나와.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진짜 왜 이래?
상대방의 등을 때리고 이어서 바로 장대차기, 일명 로우킥이라고 하죠. 장대차기로 상대방의 발을 둔하게 만들었어요. 그 택견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평소에 좀 메모를 해놓는데 그 메모를 보면서 유땡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죠. 택견을 되게 이렇게 짧은 상황극으로 혹은 사람들한테 가볍게 캐주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꽁트를 만들어서 그 상황극 안에서 썼던 택견의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면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상황극으로 택견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액션 부분 한번 해보자. 내 1인 이어갈 거야. 여자분 역할까지. 자, 간다. 아니 뭐예요, 2번이나. 여기 공원이 아저씨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건데요? 이때 수민이가 오고 그러면 여자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빡! 그러면 쓰러졌다. 그러면 TK 파이터가 보고 나한테 와서 팍! 뭐야. 그리고 여자 손을 잡고 도망갈 거야. 그러면 TK 파이터가 일어나서 쫓아온다. 한번 보고 쫓아온다. 오케이. 촬영이나 편집 같은 것도 직접 하세요? 네, 일부 촬영은 제가 하고요. 또 제가 출연할 때는 그냥 그 지인들한테 좀 부탁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편집은 100%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저씨. 뭐요? 아니 아저씨 왜 손을 이렇게 때리고 가세요? 길을 막고 있잖아. 여기 내 길이야. 나와. 아저씨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좀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모든 그런 좀 아쉬움과 그런 손발이 오그라듦을 참아내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참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특별히 또 이렇게 정말 조선시대 택견판을 한번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분장부터 이제 외형까지 전부 다 좀 조선시대 느낌이 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긴장이 되지만 연습한 만큼 잘 공연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직골 위대 택견패 입장이라는 구호에 맞춰서 사회자는 퇴장을 하고 풍물패부터 위대 택견패가 입장을 할 겁니다. 위대 택견패 입장. 오늘 택견 어떤 공연을 좀 펼치게 될까요? 네, 택견 오늘 뭐 특정 기술을 하나를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 택견의 전체적인 다양한 모습을 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축제인 결련택견을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 이제 택견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택견의 호신술 같은 택견의 강력한 모습인 예법 택견이라는 또 택견의 강력한 모습을 또 시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그 서양 스포츠가 그 경기는 관객과 그 무술을 하는 사람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경기를 하고 이쪽은 일방적으로 응원을 하거나 관람을 하는 거죠. 근데 태권 경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태권 경기를 하는 선수들하고 관객들하고 막 농을 해요. 농담을 주고받고 이렇게 교감을 계속하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이거다. 태권 공연도 정말 경기처럼 관객과 교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자. 근데 원래 태권파는 태권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항상 풍물패가 같이 하거든요. 풍물패가 같이 하고 예전에 정말로 태권 경기를 하다가 막 격렬해지고 싸움이 나면 거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판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현해보자. 그래서 태권을 보지만 이 태권 공연을 보면 그 태권 안에서 태권, 그러니까 한국의 무술, 그리고 풍물,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한국의 소리, 음악, 예. 그리고 또 태권꾼들을 소개하는 탈춤패, 이렇게 탈춤, 소리, 음악, 태권, 한국 문화를 집약해서 볼 수 있는 공연이 태권이지 않느냐 해서 그 공연을 만들게 된 거죠. 사직골 위대 태권패입니다. 이에 맞서는 구리개의 아랫대 태권패 입장! 이거 왜 빌어? 내 맘이지. 알았까? 시상하게 뒤에서 공격하기. 긴장을 놓치면 안 되지. 날파람 선수가 상대방의 허벅지를 밟고 뛰어오르면서 복장 찌르기로 인왕산 우랑이를 높이고 오늘의 판마금을 합니다. 얼씨구다! 지금부터 보실 시연은요, 예법 태권입니다. 예법은 너무 위험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태권의 필살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태권의 기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연자 선생님이 살짝 긴장이 되셨나 봐요. 네, 제가 손이 다 땀이 나네요. 자, 장난치지 마시고 이번엔 실제로 격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손등으로. 이렇게 태권은 강력한 무술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우리 결련태권의 어떤 그 산증인 같은 이제 역할을 하시죠. 현장에서 이제 선수로 또 선생님으로 지도자로 지금은 또 연출 그리고 전체적인 기획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존경할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단 하루라도 그 단련과 개인 수련을 항상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보는 저로서는 되게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약간 조금 나태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태견 공연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발차기를 하는데 발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거 맞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The arirang at the end was very moving. I love arirang, and to see them do traditional movements with the song was very touching and very moving. 네, 일단 태견 공연 자체가 누구 한 명이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공연이 아닌데 오늘 시연 단원 한 명 한 명들이 너무 다 열심히 공연에 집중해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오늘 공연 너무 잘해주셔서 특히나 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예법 태견을 하면서 제가 유명해지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게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태견의 어떤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회장님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노력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 후학들이 봤을 때 황인무라는 사람이 그 태견의 예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게 참 바른 방법으로 잘 발전을 시켰어 라는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